건전지 집에서 보관하다 보면 조금 애매해지는 상황이 있죠. 아이고. 요거 좀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야겠는데요. 3D 프린터를 이용하면 되겠군요. 출력합니다. 정리가 깔끔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말 사용하기 쉬운 FDM 프린터 플래시포지 어드벤처 3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박스는 필라멘트였고요. 박스를 오픈하면 매뉴얼과 제공되는 기본 필라멘트 250g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케이블, 부속을 갈아야 할 때 쓰이는 작은 툴들, 막혔을 때 사용되는 툴도 있네요. 본체입니다. 투명하게 보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기스 방지 테이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완제품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립 과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어가 달리고 밀폐형으로 생긴 3D 프린터를 챔버형 3D 프린터라고 합니다. 디자인이 투박하지 않고 깔끔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프린터의 측면에는 필라멘트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수납이 됩니다. 플래시포지 필라멘트가 아닌 다른 회사의 2kg짜리 필라멘트는 거치가 안 될 거라고 생각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봉을 출력해서 사용하면 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단 설명란에 이 파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측면에 꼽아주고 1kg 필라멘트를 걸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3D 프린터 초보자를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 흰색의 뭉치를 익스트루더라고 하는데 저게 돌아다니면서 물체를 만들게 됩니다. 케이크에 크림을 장식할 때의 원리를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크림을 손기술로 짜내서 이렇게 예쁘게 모양을 만들죠. 소담한 베이킹 채널의 이 전문가분이 이렇게 만드시는 영상입니다. 측면에 필라멘트를 이렇게 연결해주면 자동으로 필라멘트가 풀리면서 저 흰색 튜브를 타고 필라멘트가 공급이 됩니다. 공급되는 필라멘트는 고체지만 익스트루더가 뜨겁게 가열되기 때문에 크림 나오듯이 필라멘트가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그냥 두면 아무 모양도 만들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모양을 만들 수 있도록 모터 장치에 의해서 3D 프린터가 움직이는 것이고요. 이 3D 프린터가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명령은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내주게 됩니다. 플래시포지 어드벤처 3에서는 이렇게 자체적인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3D 프로그램을 다루지 못해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파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신기버스라고 검색하셔서 접속하면 무료로 공유된 파일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컵홀더다 그러면 여기서 컵홀더라고 검색을 하면 많은 파일들이 나오죠. 컵홀더랑 연관 검색어인 컵 행거가 검색이 되었습니다. 이런 걸 다운받을 수가 있죠.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기다리면 이제 파일이 다운받아졌고요. 이 파일 압축을 풀러서 압축받은 파일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러내서 프린팅을 걸 수가 있는 거죠. 이 프린터 파일을 와이파이로 전송시킬 수 있습니다. 프린터의 네트워크 메뉴로 들어가셔서 마치 스마트폰의 와이파이를 잡는 것과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주변에 와이파이가 검색되고 사용하시는 와이파이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번이 있다면 비번 넣어주시면 되겠죠. 어드벤처 3에는 내부에 이렇게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내부의 구동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제공되는 플래시 클라우드에 계정을 만들면 클라우드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을 업로드할 수도 있고 이용자들이 공유하는 파일을 프린팅할 수도 있죠. 3D 프린터 초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레벨링입니다. 보셨다시피 이 베드 위에 물체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바닥 베이스가 수평이 틀어져 있으면 프린팅이 실패하거나 퀄리티가 좋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수평을 잘 맞춰줘야 되죠. 수평을 교정해주는 레벨링을 해보겠습니다. 도구 메뉴를 터치하고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교정 메뉴가 레벨링입니다. 그러면 교정을 위해서 익스트루더가 베드의 정중앙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A4지를 작게 자른 것입니다. 이 A4지를 노즐 밑으로 넣어줍니다. 여기 보시면 위쪽 방향으로 버튼을 누르면 0.1mm 단위로 익스트루더가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살살살 움직이죠. 이 A4지가 노즐에 살짝 걸려서 뻑뻑하게 움직이게 되도록 높이를 조정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위아래로 올려가면서 노즐이 종이에 닿으면 뻑뻑해지는 느낌이 나는데요. 그러면 적당한 높이가 된 것입니다. 설정이 되면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지점만으로 교정을 완료할 수도 있고요. 좀 더 커스텀 설정으로 9개의 포인트의 레벨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9개의 포인트의 레벨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겠다고 얘를 누르면 익스트루더가 다음 포인트로 이동합니다.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익스트루더를 위아래로 이동하면서 종이가 걸리는 느낌이 나도록 설정합니다. 높이가 조정되었다면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법은 모두 똑같습니다. 포인터가 이동하면 그 지점을 이렇게 높이를 설정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9개의 포인트를 잘 설정해 두시면 이후에는 센터만 조정해 주시는 방법으로 교정하셔도 되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3D 프린터를 다른 방이라든지 위치를 이동하시면 수평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동하신 후에는 레벨링을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잘 나오던 출력물이 갑자기 이상해지거나 하면 가장 먼저 체크해봐야 되는 게 레벨링입니다. 레벨링 교정이 완료되면 이렇게 원점 위치로 돌아갑니다. 베드의 하단을 플랫폼 베이스라고 하는데 히팅 베드이기 때문에 이쪽도 온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PLA 재질의 필라멘트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PLA 이외에 ABS라든지 PETG 이렇게 다양한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이렇게 챔버 형태로 내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히팅 베드로 온도 설정이 가능하면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하여 출력할 때는 이점이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나왔던 배터리 보관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케이스 만들어야 되니까 실측을 한번 해봐야겠죠. 4.4mm, 10.3mm 기본 원기둥을 대충 늘려주고요. 스케일 마스터에서 두께와 높이 수치를 넣어줍니다. 바운더리 박스를 누르면 테두리를 딴 박스가 만들어지죠. 배터리가 여유있게 들어가도록 사이즈를 살짝 크게 했고요. 가로와 세로로 숫자를 늘려줍니다. 상자를 하나 더 만들고요. 불린 기능으로 내부 상자를 파냅니다. 배터리가 들어가면 이런 식의 모양이 되죠. 좌우대칭 시멘트리 켜주고요. 베벨 브러쉬로 라운딩을 줍니다. 하판을 복사해서 상판을 만들었고요. 트림 브러쉬로 잘라내면 홀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불린 기능으로 내부를 파냅니다. 투명하게 보아서 내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모양을 불린으로 빼주죠. 이대로 출력해도 되지만 디테일을 좀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소형을 만들어서 블린으로 뺍니다. 이 상단 부분의 영문 AA 배터리라고 뚫은 부분은 아무래도 프린팅할 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양각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저는 레진 프린터만 써왔지 FDM 프린터는 처음 사용해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프린팅 될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프린팅하기 위해서 프레시 프린터에서 오픈하였습니다. 뚫린 부분과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자동 서포터를 달아주었습니다. 주황색 부분이 서포터입니다. 이렇게 프린팅 과정을 미리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슬라이스 데이터를 프린터로 보내줘야겠습니다. 프린터와 연결해주고 파일 이름을 정해주었습니다. 와이파이를 통해 G코드 파일이 3D 프린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포터는 손으로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 서포터가 많으면 좀 귀찮을 수는 있는데요, 재미로 생각하면 또 재미있습니다. 송곳이나 모형에서 쓰이는 패널 라이너도 떼어낼 때 좋습니다. 서포터의 흔적들은 이렇게 불로 살짝 태워서 없앨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AA 사이즈와 A3 사이즈 두 가지로 뽑아주었습니다. FDM 프린터는 이렇게 실생활에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의 단단함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조립이 없는 완제품이라서 전반적인 만듦새가 좋았고, 완제품이었기 때문에 입문자가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히팅 베드가 있고 밀폐형이기 때문에 ABS 등의 소재도 사용해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내부에 램프가 있어서 확인하기 좋은 세세한 부분도 있습니다. 중간에 다른 색상의 필라멘트를 쓰고 싶어서 교체할 때도 교체 메뉴가 있어서 초보자도 부담 없이 색상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LCD에 표시된 메시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노란색 표시. 이렇게 자동으로 필라멘트를 공급해 주는 것은 저처럼 FDM 프린터를 처음 사용해 보는 사람들에게 매우 편리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색의 필라멘트가 압출되면 OK를 눌러주세요.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 요 남은 부분은 이렇게 당겨서 끊어주시면 됩니다. 필라멘트 중간 교체가 어렵지 않군요. 플래시포지 어드벤처 3는 베드 사이즈가 가로 세로 15cm, 높이도 15cm이기 때문에 좀 작은 편입니다. 입문자에게 좋고 기존 사용자라면 서브로 사용하기에 좋은 프린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제품의 자세한 정보는 본문의 링크글을 참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